저희가 그러면 앞에서 만든 VCF 파일을 가지고선 그 뒤에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다른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VCF를 어노테이션 시키면은 해당 베리언트에 대한 진과 그 외 뮤테이션 정보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VCF를 여러 개를 어노테이션 해서 모아가지고 뮤테이션 어노테이터 포맷이라는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GDC 데이터 포탈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방금 만든 툴을 제공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이미 그러한 VCF들을 모아서 뮤테이션 어노테이션까지 끝낸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firebrowse.org라고 해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위에 보시면 브로드 GDAC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각 암종별로 케이스, 어널리시스 데이터 등으로 직접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령 브레스트 인베시브 카시노마의 경우 데이터 브라우저를 눌러주시면은 화면과 같이 카피 넘버, 클리니컬 정보 혹은 뮤테이션 어노테이션 파일, 그리고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seq 데이터, mRNA-seq 데이터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상 머신에는 제가 미리 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에 용이하게 어느 정도 좀 가공을 해놨는데요. 체인지 디렉토리 하신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에서 서바이벌 디렉토리로 이동한다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annotated somatic mutation.txt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MA 파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모어 명령어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컬럼에 휴거 심볼이 있고, 두 번째 컬럼에는 엔트리지 진 아이디, 센터, NCBI 빌드 넘버, 크로모좀,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 스트랜드, 그리고 베리언트,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보시면은 중간에 TCGA 바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CGA 바코드 정보를 가지고서 방금 파이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클리니컬 데이터와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모어 명령어로 drca 언더바 clinical.txt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컬럼들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not applicable이라든가 not available, not evaluated 등의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서바이벌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인 바이탈 스테이터스와 라스트 팔로우업 데이트 등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그것들을 직접 파싱해서 R로 생존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를 눌러서 나와주신 다음에 R이라고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화면과 같이 R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따로 스크립트 파일을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타이핑을 하다 놓치거나 혹은 타이핑을 하기 힘드시는 분들은 방금 바탕화면에서 보셨던 맵 폴더를 눌러주신 다음에 캔서 스닙에서 캔서 스닙 코드.txt라는 파일을 실행시키시면은 코드 파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혹은 타이핑 하시다가 놓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함수는 너무 길어서 내가 치기 힘들다 하시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풀프로세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쉘 스크립트 파일이 아닌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존 분석을 위해서 아래 기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서바이벌 패키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괄호 여시고 서바이벌 엔터 쳐주시면은 서바이벌 패키지가 불러지고요. clinical.data라는 객체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의 read table이라는 명령어로 아까 디렉토리에 있는 클리니컬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아까 봤다시피 존재하고 strings add factors라고 해서 스트링을 다 팩터로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false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mutation 데이터라는 객체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에 마찬가지로 this table 명령어를 통해서 annotated somatic mutation.txt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컬럼 정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헤더는 true고요. strings as factors false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왔는데요. 이는 세 번째 라인에 맞지 않는, 즉 27개의 엘레먼트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 읽을 때 모든 로우와 모든 컬럼이 다 빈대없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fill이라는 아규먼트에다가 true라는 변수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를 무시하고 그 부분을 공백으로 처리해서 mutation.data라는 객체에다가 할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채세포 돌연변이 데이터에서 TP53 돌연변이 보유 샘플 바코드를 따로 추출해 볼 건데요. 일단 dimensio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TP53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샘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mutation에서 which라는 명령어를 쓰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 게 몇 개가 어떤 로우에 있는지 혹은 어떤 컬럼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휴고 언더바 심볼 TP53 이는 휴고 심볼 컬럼에 TP53이라고 갖고 있는 로우가 몇 개나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총 332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332개 중에서 돌연변이 타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ique라는 명령어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니크하게 나온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명령어고요. 앞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mutation 데이터에서 휴고 심볼이 TP53인 애들 중에서 variant classification이 무엇인지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nonsense mutation과 frame shift deletion, frame shift insertion, spotlight site, in-frame deletion, missense mutation, silent mutation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silent mutation이나 혹은 in-frame deletion을 제외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코드라는 객체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들 그대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저처럼 코드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했었던 명령어들을 그대로 저희가 좀 붙여서 하는 건데요. 차이점은 TP53이면서 앰퍼샌드를 넣어주는 거는 AND의 의미로 넣어주는 건데 mutation 데이터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베리언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인프레임 딜리션이 아니거나 사일런트이거나 인 애들은 제외한다는 의미의 느낌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고 있는 뮤테이션들 중에 샘플 바코드를 케이스 바코드에다가 할당한다는 얘긴데요. 엔터 쳐주시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뜨면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하신 거고요. 만약에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타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타이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바코드라는 명령어가 아니죠. 객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체를 쳐보시면은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 바코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팔로우업 데이터와 바이털 스테이터스만을 추출해서 승례와 대조군으로 분할을 할 건데요. case.followup이라는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클리니컬 데이터 which 클리니컬 데이터 중에서 페이션트 바코드 정보가 담겨있는 컬럼인 BCR 페이션트 바코드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파싱한 케이스 바코드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두 번째와 14번째, 15번째, 16번째 컬럼만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케이스라고 하는 컬럼에 저희가 케이스를 넣을 거고요. 그룹이라는 컬럼에다가 마찬가지로 strings as factors는 false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case followup이라는 변수에 tcg의 id와 vital status 그리고 last followup과 days to death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trol.followup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clinical data which 앞에서 쳤던 명령어를 저희가 그대로 응용할 건데요. 여기서 타이핑 하셨던 거 케이스를 컨트롤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여셔서 느낌표를 넣어줍니다. 이 느낌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즉 아까 케이스에 들어갔었던 바코드 외에 나머지 바코드들을 가져온다는 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룹이라는 컬럼에 컨트롤이라고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컨트롤 followup이라는 변수에 컨트롤 바코드들의 바이탈 스테이터스와 days to last follow-up, days to death와 그룹 컬럼에 컨트롤 정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데이터를 합쳐볼 건데요. followup이라는 데이터 변수에다가 rbind.dataFram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row 바인딩 시킬 겁니다. control follower 엔터를 쳐주시면은 제가 오타를 넣었는데요. 헤드 하시고 followup.data를 보시면은 두 개가 데이터가 합쳐졌다는 것을 저희가 헤드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바이탈 스테이터가 alive일 때는 days to last followup에 follow-up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dead일 때는 days to death에 follow-up 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컬럼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바이벌 분석에 조금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days to death에 있는
이 날짜를 한 곳으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업 데이터 위치 팔로우업 데이터의 바이탈 스테이터스가 데드일 경우 세 번째 컬럼에 네 번째 컬럼에 있는 days to death를 옮기겠다는 명령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따로 있지 않고 days to death에 있는 숫자가 days to last followup으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존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데이터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str followup 데이터를 하시면은 해당 데이터 구조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followup 데이터의 경우 총 5개의 베리어블을 갖고 있는 1085개의 오브젝트인데 days to last followup이랑 days to death의 경우 숫자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캐릭터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분석을 위해서 해당 컬럼을 numeric으로 바꿔줄 건데요. followup data days to last followup에 as numeric이라는 함수로 캐릭터를 numeric 시켜줍니다. last followup 엔터를 쳐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앞에서 했었던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days to last followup 컬럼이 numeric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바이벌 분석을 진행해 볼 건데요. logtest.by tp53이라는 변수에다가 serve diff serve days to last followup 컬럼을 넣어주고 바이탈 스테이터스 컬럼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벤트인 death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룹은 팩터 변환시켜줘서 as 팩터 그룹이라고 해주시고요. 사용하는 데이터는 앞에서 로우 바인딩한 followup.data입니다. 엔터를 쳐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뜨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serve라는 함수는 생존 분석에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에서 만든 days to last followup과 vital status를 기준으로 followup 데이터를 생존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serve diff는 logrank 테스트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logtest.by tp53을 보시면 p-value가 0.06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결과를 본다고 할 때 이 p-value를 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log.p라는 변수에다가 1 빼기 p chi-square logtest.by tp53에서 chi-square가 log.p를 하시면은 해당 p 밸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획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커플러마이어 플롯을 그려볼 건데 serve.by tp53이라는 변수에다가 serve pi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커플러마이어에 그릴 수 있는 인풋을 만들어 주고요. serve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days to last follower, vital status, 이벤트 지정, 그리고 그룹핑, 그 다음에 인풋으로 늘 데이터 파일을 정해줍니다. 다시 엔터를 치워주실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성공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슬롯 함수를 통해서 방금 만든
변수인 sub by tp53을 입력을 해주시고 컬러는 red랑 black으로 나누겠습니다. 플롯의 이름은 페이스트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닌 아까 p밸류를 담고 있는 변수인 log.p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rvival analysis tp53 p 다운표 닫아주시고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디지트 4 다시 가로 닫아주시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줌으로써 페이스트 함수의 가로를 저희가 완성시킨 거고요. X축에는 days of follow up Y축에는 overall survival percentage를 넣어주고 결측지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아규먼트인 마켓타임에 대해서 true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를 쳐주시면은 제가 지금 뭔가 오타를 쳤는데요. log.p는 제대로 들어갔고 오타를 직접 디버깅 하시는 게 너무 오래 걸리시면은 저처럼 밑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카플라만의 생존 분석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88페이지에 그림 8번을 보시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전드를 저희가 추가하면 되는데요. 레전드는 레전드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넣어주시면은 왼쪽 밑에 케이스에 289명에서 254명, 컨트롤에 796명에서 728명의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